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이제 두 건을 갖고 와봤는데요. 한 건은 2023년 5월, 또 다른 건은 2023년 6월에 각 판결이 선고되면서 상간자 원고로서 이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입니다. 이 두 사안에 일부 공통점이 있다면 피고들이 둘 다 나는 이 사람이 유부남녀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굉장히 집중했고, 플러스 이미 혼인 파탄 이후다라는 주장을 같이 했던 사안이에요. 사실 상간자 소송이라는 거는 청구한다고 당연히 승소다,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상간자 소송만의 요건이 있어요. 일단은 피고의 인적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부정행위 증거 자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정행위 증거라는 게 원고로서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녀라는 걸 피고가 알아야만 하거든요. 나는 그냥 미혼인 줄 알았어. 이러면 도리어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피고가. 그래서 유부남녀 인식도 중요하고, 또한 뭐 혼인관계 파탄 이전이냐 이후냐도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쟁점은 위자료 액수뿐만 아니라 위자료 여부, 즉 인정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 깊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고로서는 다 준비해놓고 이겨놓고 소송을 들어가는 게 물론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원고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원고 배우자나 피고에게 말해서 극히 조심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뭐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어쨌거나 나는 이건 책임을 물어야겠어. 근데 내가 이미 확보했고 더 이상 확보는 어려워. 어떠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정도면 됐어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 뭐 합의든 조정이든 소송이든 들어가야 되는 이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완전히 준비하고 들어가도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이게 사실은 맞지만 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얼마나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정리하며 이 피고의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반박을 하느냐죠. 실제 있었던 사실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별개이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주장하는 것을 정리해서 판단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이제 5월에 선고된 건을 먼저 보면, 피고가 유부남녀인지 몰랐다 라는 주장을 이제 촘촘하게 하게 되는데, 당초 싱글들만 들어가고 기혼들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원고 배우자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배우자인 줄 알았겠느냐. 그 시작은 그랬던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유부남녀인 줄 알았을 그 시점에서 즉시 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근데 그 이후에 만일 또 만났다라고 하면 결국 유부남녀 인식하에 만났다는, 즉 유부남녀 인식 플러스 부정행위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쪽은 또 언젠간 알았는데 이미 파탄된 이후였대요. 이 조합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때 객관적으로 파탄된 상황이 아니었다, 너가 유부남인 거를 몰랐었던 건 인정. 근데 어느 시점부터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유지하였고, 그리고 우리는 파탄된 상태 아니었어. 이 요건 주장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원고께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민사손해배상에서 이제 1,500만 원 인정이 되면서 마무리되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이제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경위가 좀 다양하잖아요. 배우자의 그런 핸드폰이나 블랙박스라든지 그런 걸 우연히 보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떠한 다른 경우가 있게 되는데, 우리 의뢰인분 사안의 경우에는 상간자의 부모 되시는 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부모 되시는 분들이 사실 뭐 어떠한 연고가 있어서 갑자기 집에 찾아오겠어요. 뭐 마치 원고의 친구인 것처럼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갑자기 찾아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말해주러 오고 있구나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집에서 그들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원고에 자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막 폭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네 남편을 만나고 있다. 근데 네 남편이 뭐 유부남인 것도 당초에 속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유부남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말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대화를 듣고 이걸 좀 확보를 해놔야겠다 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통화라든지 등등 자료가 확보된 상태였죠. 그래서 오셔서 추가 증거 확보 가부 등등등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한 다음에 소송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역시나 피고는 당초에 유부남인 걸 몰랐던 거는 맞거든요. 이제 원고 배우자가 당초에 아주 안 좋은 마음을 먹고 굉장히 좀 잘못된 행동을 했던 거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자기는 그냥 계속 몰랐다 이거죠. 본인이 말한 게 아니고 본인의 부모님이 말한 거고, 본인의 부모님도 약간 추측성으로 발언한 건데 그게 몰라서 그랬던 거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유부남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 또 뭐 혼인 파탄이고 또 끼어들죠.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저희로서는 그 부모님이 주신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긴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고 그걸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건 유부남 인식이 있는 것이지 없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반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결국에 판시를 어떻게 하시냐면 피고는 부정행위 기간 중에 원고의 그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의 의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피고 입장에서 많이들 하는 이제 주장이고 예상되는 주장인데 이제 원고 입장에선 특히 소접수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정행위 발각 직후에 그거를 바로 뭐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용서를 할 때 용서를 하고 뭐 이걸 문제 삼을 때 문제 삼더라도 일단 자료 확보를 해서 요건에 맞는 거를 좀 구비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또 실제로는 소송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장하고 반박하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